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통신지주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오늘 통신 23년 연간 전망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차후에 좀 자세하게 또 다시 촬영할 예정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백투베이직이라고 결국은 통신을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좀 작성을 했고요. 핵심은 이제 올해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어쨌든 통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고 매크로 환경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신주 자체가 실적이 5G 상용화 이후로 조금 안 좋았다가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점은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정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피 수익률 자체가 많이 좋진 않았지만 KT가 견인을 하면서 사실상은 통신 3사 모두 이제 코스피 수익률을 다 상회하는 이러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신 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따뜻한 햇살과 같은 봄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결국은 실적에 기반을 했었고요. 이 실적에 기반했던 이유가 어쨌든 5G 상용화 이후에 통신사의 실적 자체가 탑라인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향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쭉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19년에 5G 상용화 초기로 투자 비용이나 마케팅비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꺼졌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점점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20년부터 21년, 22년 올해까지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5%대 성장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으로 좀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탑라인은 성장이 지속되지만 비용 효율화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내년부터는 낮아진 비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익 성장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5G 가입자 자체가 이제는 일반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상용화 초기에는 무제한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가입자의 비중 자체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자의 대부분이 일반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요금제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올해 중간 요금제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중간 요금제가 출시가 되었지만 결국은 4G에서 넘어오는 인원들이잖아요. 이 4G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 사용량은 5G 상용화 이후에도 쭉 늘었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5G로 넘어오더라도 업셀링 효과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가입자 증가 자체가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4G 같은 경우는 강력한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순증 자체가 단기간에 크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하지만 5G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교체 주기,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5년, 3년 반에 한 번씩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말기 교체 주기에 따라서 늘기 때문에 가입자 자체가 리니어하게 늘고 있고 순증 자체도 사실상은 계절성 때문에 단말기 출시에 대한 계절성 때문에 그렇지 레벨 자체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G를 대입을 해서 본다면은 4G의 가입자 비중이 60%에 근접할 때 이 기울기 자체가 크게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5G가 이 60%에 도달할 시기가 현재로서는 25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까지는 계속 이러한 리니어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결국은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ARPU가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 플러스 5G의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탑라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용 단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통신사에서 중요한 거는 마케팅비와 감값인데 뭐 캐펙스 자체는 뭐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지만 뭐 전년 수준의 유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마케팅비 같은 경우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올해 이제 이 하향 안정화된 이러한 수준에서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단말기 시장 자체가 이미 뭐 선택약정 출시 이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제 월 40만 수준까지 안정화돼서 하향 안정화됐고요. 기기 변경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유치와 가입자 유지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지 중심의 전략을 이어가면서 마케팅비 증가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만 놓고 통신업 실적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탑라인의 5G 증가에 따른 탑라인의 안정적인 증가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비용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이게 어쨌든 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이익 성장은 하되 성장폭이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통신사에서 B2B 쪽에서는 결국 IDC랑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자체가 트래픽 폭증에 따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고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B2B 단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중심의 B2B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의 좀 변화한 점에서 지켜볼 게 IPTV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가 여러 뭐 신사업들도 있고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이걸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IPTV가 그동안은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에서는 성장을 이끌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IPTV도 가구수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가구수의 증가가 지금 어쨌든 1인 가구의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가구 수가 늘어났고 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가 살짝은 기울기가 무뎌지는 이러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인구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는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구 수 증가에 기반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IPTV가 속해 있는 유료 방송 자체가 어쨌든 성장이 조금은 Q의 성장이 조금은 더뎌지기 시작을 했고 마찬가지로 YOY 성장률도 지금 이제 로우 싱글 구간에 지금 접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QA 성장보다는 향후에는 좀 OTT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ARPU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시로 최근에 KT 같은 경우가 올레 TV를 지니 TV로 개편을 하면서 완전히 전면 개편을 하면서 OTT 중심의 서비스로 넘어갔고요. LGU 플러스도 최근에 IPTV를 OTT TV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IPTV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까지는 Q의 성장으로 계속해서 IPTV가 좀 고성장을 해왔다, 유무선 통신에서 고성장을 해왔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결합을 통한 좀 ARPU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뉴트럴 결국 중립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는 SK텔레콤을 제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증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배당으로 이어질 거예요. 배당의 증가 자체도 마찬가지로 작년,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내년에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크게 주가 차별성을 위해서는 결국 배당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배당 측면에서도 SK텔레콤이 올해,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결국은 주주환원을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익 증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외에 주주환원을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SK텔레콤이 올해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고 하나금융 지주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배당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SK텔레콤의 주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배당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 하나금융과 SK 브로드밴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가지고 추가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아니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SK텔레콤을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촬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